의료기기 갱신제도 도입에 따른 첨부자료 범위 및 작성 요령에 대한 첫 번째 시간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 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허가 갱신 시 첨부자료 및 작성 요령, 특히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번호 1번과 2번의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 갱신 신청 시 첨부자료와 작성 요령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8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신청서 또는 갱신 신고서,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의 갱신 제출 자료 및 첨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제출 자료인 의료기기 갱신 신청서 작성 방법은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의 신청서 및 신고서 작성 요령, 교육 자료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첨부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기 허가 등의 갱신 제출 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의 자료번호 1-4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의미하며 각 자료번호, 자료가 면제 대상일 경우를 확인하고 제출 여부란에 자료 제출 시 O, 미제출 시 X를 표시합니다. 제출 여부란에 미제출로 표시한 경우 면제 대상 여부에 그 면제 사유를 기재합니다. 본 서식에서 제출 여부의 표시에 따라 첨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번호 1번과 2번에 대한 제출 자료 및 작성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번호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의 첨부 자료의 종류, 범위 및 작성 요령 2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번호 1번은 갱신을 신청하는 의료기기의 제조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입니다. 자료번호 2번은 이전 유효기간 동안 신청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2-가는 최신 규격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자료, 2-나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부터는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기 허가 등의 갱신 제출 자료의 각 항목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번호 1번 제출 자료는 의료기기의 제조 허가증, 인증서 또는 신고증 원본입니다. 본 제출 자료는 이전의 허가 또는 인증을 득하거나 신고한 당시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열람용이 아닌 원본을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2020년 5월 1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인증서 또는 신고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허가증을 전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가증, 인증서 또는 신고증을 재발급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단, 2012년 4월 8일 이전에 신고한 의료기기의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1번 비고란에 신고 일자와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번호 2번 제출 자료는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로 최신 규격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자료는 식약처 양식인 별지 제2호 서식, 최신 규격의 반영 자료로 이 자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최초 허가, 인증, 신고 시 규격이 없었으나 갱신 신청 시 규격이 있는 경우 또는 최초 허가, 인증, 신고 시 적용한 규격이 갱신 신청 시에 개정된 경우에는
최신 규격을 반영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허가, 인증, 신고 시 적용한 규격에서 개정 내역이 없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격이 없는 제품의 경우 자사 규격의 변경이 있으면 최신의 자사 규격을 반영한 자료를 제출하며 자사 규격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상세한 작성 방법은 교육자료,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의 갱신 신청서 최신의 규격 반영 자료 작성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체외 진단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제6호, 제7호 가목, 다목, 라목 및 제25조 제2항, 제4호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시험 성적서 또는 해당하는 경우 평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최신 규격 반영 여부에 따라 반영으로 표시한 경우는 최신 규격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미반영으로 표시한 경우는 반영한 규격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해당하는 자료에는 의료기기의 경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안정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체외 진단 시약의 경우 저장 방법과 사용 기간 또는 유효 기간에 관한 자료, 분석적 성능 시험에 관한 자료, 품질 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 표준 물질 및 검체 보관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체외 진단 장비의 경우 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다만 제조 신고 또는 수입 신고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기준 규격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한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별 규격 등을 반영한 성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접촉하거나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안정성에 관한 자료와 성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독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성능에 관한 자료만 해당됩니다. 체외 진단 장비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가 해당하며 성능에 관한 자료는 체진 허가 규정에 따라 성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외 진단 시약의 경우 저장 방법과 사용 기간 또는 유효 기간에 관한 자료로 개봉 전 유효 기간, 개봉 후 유효 기간에 대한 자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분석적 성능 시험에 관한 자료, 품질 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 표준 물질 및 검체 보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최초 허가 시 제출 대상이었던 자료 중 갱신 시점에서 최신 규격을 반영해 개정된 경우에 제출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며 자료 면제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의 제출 자료의 면제, 교육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차 시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의 제출 자료의 요건 교육 자료에서는 각 제출 자료의 식약처 인정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기의 갱신 신청 서류와 요건 중 자료번호 1번 및 2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의 제6조에 따라 갱신 제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번호 1번은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이며 2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품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제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